어머나, 화재,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기 직전에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한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한 가장 무서운 마지막 말일까지를 소개할게요. 시작해볼까요? 하지만 만약 위험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에 있었다면? 아폴로 1, 불의 가치다. 1967년 1월 27일, 아폴로 1, 승무원인 에드 화이트, 로저 채피, 그리고 거스 그리섬이 캡슐에 탑승하고 우주복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테스트였어요. 발사는 없었고 위험도 없어 보였죠. 그렇게 생각했죠. 사령선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였고 체크리스트를 읽고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외부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섬이 이상한 냄새를 언급했어요. 뜨거운 무언가가 과열된 것 같은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테스트는 일시 중지되었지만 명확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내부의 상황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캐빈은 순수한 산소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매우 인화성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우주를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죠. 불행히도 노출된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긴급 대응이 즉각 이루어졌지만 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번졌습니다. 승무원들은 대피를 시도했지만 해치 디자인 때문에 탈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구조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연기와 강한 열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회수팀은 캡슐이 밀봉된 채 조용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재는 3명의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들의 임무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죠. 나사와 국가에겐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경험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폴로 1의 운명을 불이 결정지었다면 챌린저의 공포는 모두가 보았던 하늘에서 왔습니다. 생중계로요. 챌린저. 우주 비행 중에 듣고 싶지 않은 두 단어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가 오전 11시 38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행 시작 후 58초 만에 고장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관찰자들은 오른쪽 고체 로켓 부스터 근처에서 짧은 연기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오링에 영향을 미쳐 조인트를 밀봉하도록 설계된 부품들이 뜨거운 가스가 새어나가 구조를 손상시키게 했습니다. 셔틀이 상승하는 동안 부스터 조인트 근처에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승무원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속합니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령관 프랜시스 스코비는 가속합니다라고 응답했죠. 그것이 마지막 통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셔틀은 대서양 상공에서 분해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승무원 캐빈은 처음에 인탁 상태였고 비상산소 시스템이 작동되었음을 보여주어 일부 승무원이 이후 잠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승무원의 마지막 말은 차분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진입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콜롬비아. 스페이스 셔틀의 사령관 리 커즈밴드는 재진입 중 지상 통제와 통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알겠습니다라는 차분한 말이었고 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콜롬비아 사건은 나사 역사에서 가장 슬픈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03년 2월 1일 콜롬비아는 성공적인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7명의 우주비행원은 착륙을 준비하며 임무 통제팀이 하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오전 8시 44분경 콜롬비아가 고속으로 지구 대기에 재진입할 때 승무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상은 발사 중 셔틀의 열 보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날개의 내부 구조가 열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콜롬비아가 하강하면서 미세한 조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탑승한 승무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53분경 지상에서 잔해가 관측되었습니다. 몇 분 후 탑승 시스템이 이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59분 셔틀과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곧 이어 콜롬비아는 재진입 중에 사라졌습니다. 탑승한 7명의 우주비행원 모두 비극적으로 잃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날개 손상이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나사의 안전 프로토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무서운 순간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생존하는 것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탐사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7. 아폴로 13.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폴로 13 영화에서 묘사된 방식 때문에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폴로 13은 가장 잘 알려진 우주 임무 중 하나지만 나사가 바랐던 이유와는 다릅니다. 1970년 4월 10일에 발사된 이 임무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56시간이 지나자 우주 비행사 잭 스위거트가 산소 탱크의 팬을 작동시켜 더 나은 압력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음이 발생하고 전기 전력이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거트는 차분하게 좋습니다. 휴스턴,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짐 러벨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며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인 B 버스 전압이 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승무원들이 산소와 전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개의 연료 전지가 비활성화되면서 임무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달에 착륙하는 대신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달 모듈인 아쿠아리우스는 산소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임시 지원 시스템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나사 엔지니어들은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청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은 1970년 4월 17일에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왔고 남태평양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혼자 있고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노크를 한다면 영리웨이 노크. 2003년 양리웨이는 신주호 5행 임무 중 우주에 도달한 최초의 중국 우주 비행사로서 자신의 우주선에서 이상한 노크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용한 우주에서 떠다니며 그는 뚜렷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나무 망치로 철제 양동이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양은 그 소리가 우주선 안이나 밖에서 나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고 그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창을 통해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후 그는 분석을 위해 그 소리를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의 개념은 기대를 도전합니다. 소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주를 통해 전달될 수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 조정, 열 팽창 또는 우주 잔해와의 미세한 접촉과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소리를 발생시킨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신비로운 노크에서부터 가슴 아픈 작별 인사까지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마로프,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일어났다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1967년 4월 23일 소유지 1 임무 중 우주 비행사 블라디미르 코마로프의 마지막 보고된 말이었습니다. 소련 소유주 우주선이 코마로프를 태우고 발사되었지만 발사 직후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필수 시스템의 전력이 감소했습니다. 열쇠 바퀴를 돌고 나서 자동 안정화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우주선의 부분적인 수동 조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임무인 소유주의가 수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지만 발사 현장의 악천후로 인해 그 노력이 지연되고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임무 통제는 코마로프를 18바퀴 후에 귀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진입 중 코마로프는 하강 엔진이 성공적으로 작동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메인 낙하산이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조 낙하산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강 모듈은 착륙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구조팀이 착륙 현장에 도착했지만 코마로프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선 설계와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주요 검토와 변경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떠다니고 이상한 노크 소리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미지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험이 기계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에서 온다면 사드 암스트롱, 달의 관찰자들. 그들은 달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는 널리 추측되는 이분간의 라디오 정지 중 닐 암스트롱에게 종종 귀속됩니다. 이러한 말이 실제로 언급되었다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아폴로 11 임무와 관련된 가장 지속적인 전설 중 하나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되었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가 전한 지금은 상징적인 말, 인류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돌고 있는 UFO 전설에 따르면 그 임무 중에 다른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임무 동안 약 2분간의 생중계 손실이 있었고 이때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이상한 것을 설명하는 개인적인 라디오 통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사는 이러한 메시지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디오 간극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항상 기술적 간섭, 단순한 정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된 오디오나 전사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에서의 누락된 오디오에 대한 생각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비밀, 창의적인 추측 또는 그 이상의 무언가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속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 인류가 다른 세계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관련된 많은 전설 중 하나로서요. 소문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짜 침묵, 라디오 침묵은 훨씬 더 오싹할 수 있습니다. 서유주 10일 재진입 중 침묵.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소유주 11에 탑승한 3명은 우주에서 사망한 유일한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이 임무는 1971년 6월 6일에 발사되어 살류트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킹은 3시간 이상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22일 동안 진행되었고 그동안 과학 실험과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도전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날,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무원들은 이를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9일, 승무원들은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주비행사 블라디슬라프 볼코프는 지상 통제와 농담을 하며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을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승무원들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살류트 1에서 분리된 후 라디오 연락이 끊겼습니다. 캡슐이 착륙했을 때 구조팀은 3명의 우주비행사 게오르기 도브로볼스키, 빅토르 파차예프, 블라디슬라프 볼코프가 재진입 중에 사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듈 분리 중 환기 밸브가 열려 캐빈 압력이 손실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무원들은 우주의 진공에 노출되어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주는 노래합니다. 존영, 휘파람 소리. 광활한 우주의 공허 속에서 침묵은 예상됩니다. 라디오는 조용하고 엔진은 꺼져 있습니다. 우주선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 시스템에 윙윙거림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1969년 5월 나사의 아폴로 10 임무 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토마스 스태퍼드, 진 선원, 그리고 존영이 별도의 우주선인 사령선과 달 모듈로 달을 공전하는 동안 호기심 어린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기계적이지도 무작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리드미컬하고 의도적으로 들렸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나사가 나중에 공개한 오디오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소리가 그들의 통신을 가로막자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저 소리 들리나요? 그 휘파람 소리. 한 명이 묻습니다. 정말 이상한 음악이네요. 다른 한 명이 대답합니다. 명백한 위험은 없었습니다. 경고음도 없고 장비 고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헤드셋 속에서 메아리치는 플루트 같은 음색이었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며 소리가 매개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요. 소리는 몇 분간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 소리가 두 모듈 간의 라디오 간섭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그것이 간섭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것이 다른 무언가였다면 유성과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래의 달과 그 너머에 광활한 검은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존영조차도 그의 침착함으로 유명한 그조차도 진정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어조는 당황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기술적 결함, 오해된 신호,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미지는 항상 노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밤하늘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에 흥미가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마지막 말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신비롭습니다. 앨런 빈, 신발 가죽. 이것이 우주 비행사 앨런 빈이 달에서 발견한 이상하고 반짝이는 물체를 설명한 말입니다. 그리 무서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빈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는 결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외계 기술의 조각일 수 있다는 이론을 낳았습니다. 더 평범한 설명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은 그 미스터리입니다. 이 목록이 어두운 순간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니 반성적인 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세상을 떠난 앨런 빈은 후반 생애 동안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우주 비행사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2 임무 중 그는 달에 개인적인 물건인 은색 우주 비행사 라펠 핀을 남겼습니다. 그는 종종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밤에 달을 바라보면 저 위에 있는 핀을 떠올립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죠.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주워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의 마지막 말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탐사하고 싶은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